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일반적인 리액티브 컴패티블라이저의 폴리머 클레이 나노 컴포즈를 이용해서 반응성 상용화 효과를 살펴보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폴리머 브랜드는 면역학적으로 인컴패티빌리티인데, 이러한 인컴패티빌리티를 상용화시키는 방법으로는 피지컬한 방법, 그리고 리액티브한 방법, 그리고 필러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피지컬한 방법은 피지컬한 컴패티빌리티가 하이 모레큘을 가지고 있는 웹브러쉬 효과를 준다든지, 그리고 리액티브 컴패티빌리티는 피지컬한 컴패티빌리티가 혼합 시에 생기는 어떤 단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폴리머 백본이라든지 그라프트 시켜서 프로세싱을 간편하게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요. 필러 상용화 방법은 어떤 필러 자체가 실리케이트 같은 필러 자체가 믹스처 혼합물에 어떤 스페시컬한 인터랙션을 줘서 상용화 효과를 주고 계면을 하향하는 효과를 준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험의 모티브를 어떤 식으로 줬냐면요. 리액티브 폴리머 자체가 계면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계면으로 쉽게 이동했을 때 필러가 계면으로 따라감으로써 필러가 줄 수 있는 하등 효과를 부여한다는 것, 그리고 그 폴리머와 클레이 사이, 그리고 클레이 인터랙션 때문에 어떤 슈도한 웹브러쉬 효과를 주지 않을까라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콤비네이션 시켰을 때 어떤 상용 효과를 발현되는지를 살펴보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콤비네이션 방법은 지금까지 많이 소개되고 있는, 요즘 들어서 많이 소개되고 있는 폴리머와 천상 실리케이트를 나노 컴포즈를 사용해서 제안해 봤습니다. 실험의 목적으로는요, 싼하고 GML을 3공정합체를 서스펜션 종합하고, 저희들이 사용한 유기화된 MMT 클레이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싼하고 저희들이 사용한 공정합한 클레이하고 멜트 삽입을 했고요. 거기에 캐릭터라이제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합성한 리액티브 컴패티블라이저를 모폴로지라든지 메케니컬, 레올로지컬 프로퍼티로 상용화 효과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상용화 효과가 있다면 그 상용화제가 어떤 컴패티빌리제이션이라든지 터프닝 메커니즘을 어떤 식으로 제안을 하는지, 거기에 어떤 모식적인 제안을 해보는 것이고요. 익스페리멘탈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싼에다가 에폭시링을 펑션을 해서 클레이와 나노 컴포지트를 만들고, 그리고 각각의 싼 P, 싼 PBT, PC ABS와 블렌딩을 하고요. 머폴로지는 센거 템으로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인터널 믹서에서 각각의 훈련했고, 레올로지 프로퍼티는 페라플레이 타입으로 측정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사용했던 클레이의 일반적인 계약도를 설명했는데요. 일반적으로 클레이 같은 경우는 어스펙트 레이쇼가 50에서 100배 정도, 1000배 정도 되니까 50나노에서 1마이크로 정도 되고요. 이 한 개의 클레이당 덩어리당 플레이트 상에 들어있는 것은 한 3000개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클레이 1g 정도면 한 13억 개 정도의 플레이트 상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클레이는 각각의 서피스 차지는 네거티브 차지고, 그 안에 그 네거티브 차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포지티브 차지가 보장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 있고, 포지티브 차지로는 소듐 타입이라든지 마그네슘 타입이 일반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했던 MMT 클레이라는 것은 옥타헤드럴 시트하고 테트라헤드럴 시트로 구성되어 있는 클레이를 사용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싼은 AN 함량의 33%, 제일 무적에서 분자량이 13만 정도 됐고요. 각각에 따라서 레시피는 다음과 같이 주어졌고요. 제가 사용했던 클레이에 유기화되어 있는 머티리얼은 다음과 같은 구조식으로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멜트 삽입을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나노 컴포짓을 제조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만든 나노 컴포짓을 제조해서 캐릭터라이제이션 해봤는데요.
먼저 왼쪽 그림 같은 경우는 XRD로 측정을 해봤는데, 저희들이 사용했던 원래 클레이가 1.86 나노 정도의 갤러리 층사이를 갖고 있는데, 멜트 삽입했을 때 3.1 나노하고 1.5 나노 정도로 삽입된 것을 확인했었는데, 오른쪽에 1.5 나노 정도로 된 것은 클레이 멜트 삽입 중에 그 클레이 층간에 오가닉층이 파괴됨으로써 어떤 클레이 갤러리 층간이 더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클레이 갤러리 층산이 파괴되지 않고 완전 삽입이 되는 형태는 저희들 실험할 때는 구할 수는 없었는데요. 그것을 그냥 계속해서 실험을 할 수 없어서 일단 그거 자체를 가지고 멜트 블렌드에 사용해 봤고요.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다시 레올러즈로 측정해 봤는데요. 일반적인 폴리머가 갖고 있는 로우 프리퀀시 영역에서의 non 터미널 플로우 영향이, 그러니까 나노 컴포지션의 non 터미널 플로우 영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블렌드를 해봤는데요. P하고 싼을 70대 30 블렌드를 했을 때 어떤 경향이 나타나니까 컴패터블의 양을 2.5웨이트, 5웨이트, 10, 15, 20웨이트별로 측정을 해봤는데요. 리액티브 폴리머라든지 리액티브 폴리머의 클레이를 혼합했을 때 10웨이트 정도에서 어떤 세츄레이션이 되는데, 리액티브 폴리머에는 세츄레이션이 된 다음에 어떤 분산상의 다이아가 더 이상 변화짐이 없이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클레이가 들어갔을 때는 클레이 양에 따라서 다시 모폴로지가 다시 커지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했던 반대 경향으로요. 싼하고 P를 이번엔 70대 30으로 매트릭스 비스코시티와 분산상의 비스코시티를 바꿔서 해봤는데, 경향성은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세츄레이션 된 다음에 크기 변화는 앞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모폴로지는 싼하고 피비트 모폴로지인데요. 싼하고 피비트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제가 첨가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어떤 리서빌리티가 좋아져서 모폴로지 관찰을 하기에는 그랬지만,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고안을 해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차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분산상의 리덕션 정도를 측정해 봤는데요. 10% 정도에서 세츄레이션 됐을 때 일반적인 리액티브 폴리머 같은 경우는 마스터 커브를 얻을 수 있는데, 클레이가 혼합됐을 때는 일정 어떤 마스터 커브를 얻을 수 없음을 확인했고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결과치를 설명할 때 그 마스터 커브를 얻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레올러지 프로퍼티를 측정해 봤는데, 저희들이 지금 클레이를 사용했을 때 가장 하이 비스코스를 나타내는 걸로 봐서 멜트 믹싱 했을 때 얻어지는 블렌드의 각각의 분산상하고 매트릭스 상황 간의 스페시fik한 인터랙션들이 일반적인 리액티브 폴리머보다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그 각각에 대해서 제가 싼과 P 그리고 싼과 P비트를 블렌드했을 때 시스템을 고안해서 실험했을 때요. 왜 그렇게 싼하고 P 그리고 P하고 싼을 블렌드했을 때 분산상하고 매트릭스 간의 비스코시티 차이에서 모폴로지가 차이가 나는지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테일러 이퀘이션에 의해서 저희가 실험했던 P가 가장 비스코시티가 높음으로써 매트릭스 비스코시티가 가장 높음으로써 P 싼 브랜드가 싼 P 브랜드보다는 분산상의 사이즈가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것은 또한 콜콜 플롯을 해봄으로써 분산상의 일라스틱 텀하고도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싼하고 P 그리고 싼 PBT에서 싼 PBT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에 첨가되지 않았을 때도 리서빌리티가 어느 정도 주어지는 걸로 봤을 때, 그러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이펙티브 인터랙션 에너지 값을 구했는데요. 이 인터랙션 에너지 값은 민필드 시우리를
확장해서 다음과 같은 계산법을 이용해서 구했는데 그 P하고 쌍 같은 경우에는 39.5 정도의 조율 정도의 인터랙션 이펙티브 에너지 값이 필요하고요. PBT 싼 것은 7.9 정도의 이펙티브 에너지 값이 필요한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 PBT하고 쌍 같은 브랜드에서는 그 효과적인 그 상용화재가 첨가되지 않아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앞에 밑에 나와 있는 테일러 이퀘이션은 좀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매트릭스 비스코시티와 분산상의 비스코시티를 가지고 분산상의 사이즈를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아까 그 DR 값을 구했을 때, 리덕션 다이아를 구했을 때 일반적인 리액티브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하나의 마스터 커브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마스터 커브를 얻을 수 있었던 것들은 대부분 리액티브 폴리머 같은 경우에는 구하면 분산상의 농도에 상관없이 인터페이셜 에어리를 차지하는 한 개의 리액티브 컴패티블라이저가 차지하는 면적 값들이 거의 유사하게 일정하게 나오는데요. 거기서 디펙트 폼이 나왔던 클레이가 생겼을 때는 오히려 그 에너지, 그러니까 차지하는 면적값이 더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이따 다시 그 메커니즘을 제안을 할 건데요. 그 커지는 그 베리에이션 값이 커지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 폴리머가 그 오히려 계면으로 이동하는 그 작용값들이 더 줄어들 것에도 불구하고 더 커지는 것은 필러의 그 계면에서의 어떤 상용화 효과를 부여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리액티브 폴리머하고 폴리머 클레이 나노 컴포짓을 사용했을 때 어떤 메커니즘상으로 어떤 다른 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A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리액티브 폴리머를 사용했을 때 계면을 세츄레이션 시키면서 계면을 안정화하는 방법인데요. 일반적인 리액티브 폴리머는 그 반응기 순화라든지 종류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계면을 세츄레이션 시키는 방법을 나가는데, 리액티브 폴리머하고 클레이를 혼합했을 때는 그 클레이의 인터랙션 때문에 클레이 인터랙션, 그리고 클레이 폴리머 인터랙션 때문에 리액티브 컴패티블라이저가 계면으로 이동하는 그 숫자는 오히려 제한될지라도 그 리액티브 폴리머에 콤비네이션 되어 있는 필러가 계면으로 이동하면서 그 계면을 이동한 클레이들이 계면에서 하드닝 효과를 주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상용화가 약간 더 증대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된 결과를 가지고 그 터프닝 메커니즘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PC ABS 블렌더를 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러버 터프닝을 했을 때 터프닝 메소드 같은 경우는 필러 터프닝 메소드하고 일라스토머를 가지고 터프닝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두 가지 다 방법 다 어떤 로딩된 포스 에너지 값을 어떻게 그 매트릭스상으로 잘 분산시키느냐가 주 관점이 되는데요. 또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러버 터프닝에서 제한되고 있는 어떤 터프닝 메커니즘들입니다. 저희들에서는 아까 슈도 웨퍼러시 효과를 제안했듯이 러버 터프닝 했을 때 클레이들이 들어가면서 계면에서 지금 제가 제안한 것은 슈도 크로스 잉킹 이펙트라고 제안을 했지만, 그런 클레이가 그 이스트 코폴리머가 생성되어 있는 그 젤레이션 단계에서 클레이들이 매트릭스 상에서 갖고 있는 로딩 에너지 값을 그 러버 파티클의 에너지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PC ABS 블렌더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PC ABS 블렌더 같은 경우는 리액티브 블렌더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피지컬한 어떤 그 컴패티블라이저를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리액티브 컴패티블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 PC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말단계 같은 경우에는 CH3나 터미네이션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ABS에 있는 그 종합시에 생기는 어글로메이트, 즉 칼슘 클로라이드는 마그네슘 클로라이드 그 미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PC ABS 홀륨 중에 폴리카보네이트가 디비전이 생기면서 OH나 COH가 생성되면서 리액티브 상용화 효과가 주어진다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각에 따라서 블렌드를 해봤을 때 일반적인 리액티브 블렌드하고 클레이를 삽입했을 때 블렌드를 해봤는데, 클레이 삽입했을 때는 모컬리 사진상으로 약간의 분산상들이
약간의 리액티브 브랜드에 비해서 오리엔테이션 될 수 있는 어떤 모양들이 얻어지는 것을 확인했고요. 다음 그림은 블렌딩싱의 계면에서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이 그림으로 그냥 간단하게 그려봤고요. 이런 클레이층들이 계면에서 에너지 값을 러브 파티클로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해 봤는데 여기에서는 저 앞에 P3 브랜드와 달리 이번에는 클레이 농도를 변화시키면서 베어지컬 프로퍼티를 측정해 봤는데 일반적인 폴리머에 비해서 클레이가 들어가면서 non-terminal flow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PC ABS 브랜드를 각각의 두께에 따라서 시편을 만들어서 이펙트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PC ABS 브랜드 같은 경우는 러버 콘텐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시편 만들어져 있는 이펙트 테스트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클레이를 사용했을 때는 그런 두께 우전성이 많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텐사일하고 일롱게이션을 측정해 봤는데요. 이거 마찬가지로 적정 클레이 농도가 들어갔을 때 텐사일과 일롱게이션이 크게 확장됨을 알 수 있었고요. 결론적으로 리액티브 폴리머에 클레이가 들어갔을 때 어떤 적정 콘텐트가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니까 많은 수의 어떤 클레이가 들어간다는 것보다 적정한 콘텐트가 들어감으로써 리액티브 커플 태블릿의 상용 효과를 약간은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리액티브 폴리머에 클레이를 혼합됐을 때는 어떤 슈도한 웹브러쉬 효과하고 슈도 크로스 이펙트 그리고 인터페이스 하딩 효과가 리액티브 폴리머에 클레이가 혼합됐을 때 상용의 역할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